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정부의 대대적인 투기난 속에도 강남권 아파트값의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0.53%로 지난주보다 소폭 둔화됐고 정부가 추가 압박에 나설 예정이어서 향후 시세 추이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공정위는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가맹금액 인하를 요청하면 열흘 안에 가맹본부가 협의를 하도록 하는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조 원대 금융 다단계 사기 범행에 가담했던 IDS 홀딩스 김성훈 대표의 공범들이 1심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IDS 홀딩스 2인자 유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며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방조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우건설 인수 전에 호반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호반건설은 산업은행이 매각하기로 한 지분 50% 가운데 40%만 우선 인수하고 나머지 10%는 3년 뒤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4.45포인트 상승한 2,520.26의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8.20포인트, 2.03% 하락한 879.99의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 홀로 순매수,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순매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수, 외국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장이었습니다. 한 주간의 마무리가 되는 금요일장이었는데요. 자,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에 상승했던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을 하면서 2% 넘는 급락을 이어갔습니다. 셀트리온의 하락과 함께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이어지면서 지수에 대한 하락 견인을 했다라는 점인데요. 잠시 후에 대표님과 함께 시장 분석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저녁이죠. 금요일 저녁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주식 투자의 교과서 정우영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코스닥 시작은 하루하루가 정말 희비가 너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상당히 불안한 구간인데요. 제가 볼 때는 정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죠. 코스닥은 정상적인 조정을 갖지 못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후유증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와야지 길게 볼 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역시 시황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오늘도 제가 좋은 내용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전에 수요일장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해주신 부분 오늘도 시황에 대해서 좀 적용이 된 것 같은데요. 잠시 후 시황 분석 더욱더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금요일 저녁 대표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시장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시장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좀 엇갈린 흐름이었는데요.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은 큰 폭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거품이 무너지면 급락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자, 오늘장 한마디는 코스닥 지수, 코스닥 시장 자체는 제약바이오가 무너지면 급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상승에 대한 뒷받침도 제약바이오주가 좀 앞장섰고요. 오늘장의 하락도 이 제약바이오주가 좀 이끌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오늘장 한마디 풀어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거품이 여기서 더욱더 무너지면 급락하는 흐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급락 가능성이 있고요. 또 급락을 해야지 길게 볼 때는 좋습니다. 제가 수요일에 그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랬어요. 10월 하순이었습니다. 이때 일요일 밤 무료 방송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여러분 코스닥은 1000포인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명이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증거가 남아있어요. 그때 700이 안 됐어요. 700이 안 됐을 때 저는 1000포인트를 이미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11월에 12월에 뭐 여기저기서 증권사라든가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1000포인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본 게 아니라 제 귀에 다 들려와요. 저는 분명히 그때 얘기했어요. 상당히 빨리 얘기했죠. 그런데 11월에 제가 상승하다가 여기서 꺾일 거라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11월에 급등했죠. 그 다음에 꺾이는 것까지 딱 맞았어요. 문제가 뭐냐? 바로 이 라인이에요. 문제가 여기에요. 이 라인에서 21선 조정받고 다시 갔습니다. 여기까지 갔죠. 문제는 여기서 더 빠져야 되는데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저는 여전히 1000포인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조정을 제대로 받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 후유증은 분명히 나올 거란 얘기죠. 정상적으로 만약에 조정받는다 그러면 더 밀렸어야 됩니다. 물론 제가 뭐 어차피 지난 거니까 말씀 안 드리겠는데 비정상이에요. 그리고 크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말부터 1월까지는 저는 어떻게 봤냐면은 일단 연말에는 약간 왜곡을 시켰고요. 1월에는 북한 변수가 좀 우호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올렸는데 너무 쫓기듯이 올렸다는 거죠. 저는 굉장히 과감한 스타일이에요. 2012년이었습니다. 그때 봄이었죠. 2012년. 그때 외국인들이 2개월 보름 만에 10조 원 순매수했어요. 12월 중순부터. 그러니까 2011년 12월 중순부터. 그때 대한민국이 합청했습니다. 대세 상승이다. 무조건 간다. 근데 저는 거기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059점이다. 남들 전부 다 2400 간다고 대한민국이 다 그냥 합창을 했어요. 근데 저는 2050포인트 저는 고점 주고 내려올 거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맞았죠. 표면적인 것만 보면 그렇게 보일 겁니다. 저는 이면을 보거든요. 그래서 제 방송이 가치가 있는 거고 저의 분석이 독창적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에 굉장히 좀 불안하게 보고 있다. 이걸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밀리게 되면 다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만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는 말자. 왜? 2018년 장세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어차피 2018년이 나쁘지 않으면 그냥 묻어두면 되지 않습니까? 매수하고 그냥 기다리면 되지 않아요? 아니죠. 고점에서 매수 잘못하면 시간 낭비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시 본질이 온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허비하잖아요. 그러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요. 자, 코스닥이 올라간 건 제약업종 올라갔고요. 제약업종 올라간 건 왜 그렇죠? 셀트리온 삼형제죠. 자, 그럼 셀트리온에 대한 전망봉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월 17일이었습니다. 수요일이었어요. 노무라 증권에서 목표가를 23만 원으로 발표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거예요. 저는 추정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에 제약바이오 거품을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이었죠. 1월 19일에 도이치방크는 목표가를 8만 7천 원 얘기했습니다. 엄청나게 낮게 얘기했죠. 근데 평택촌은 기술특허 적정주가로 본다 그러면 이거는 62,700원짜리예요.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의 적정주가는 그냥 엿장수 맘대로 정말 그 아주 상투적이고 유치한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논리성과 창의성을 인정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특허청에서 특허를 주죠. 특허청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기술특허 적정주가가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는 거죠. 국가기관에서 어쨌든 특허를 준 거예요. 그리고 현재 증권사, 경제TV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저만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죠.
개인 전문가인 제가 이 적정주가 기술특허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이건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건데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어떻습니까? 지금 37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밀리고 있어요. 근데 노무라진 거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23만 원. 그나마 양반입니다. 근데 23만 원이 어디냐? 여기에요. 아직도 한참 아래입니다. 도이치방크는 어디라고요? 8만 7천 원 여기입니다. 엄청나게 낮죠? 저는 그보다 더 낮아요. 6만 2천 원대니까 얼마입니까? 여기에요, 대략.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술을 갖다 대더라도 이거는 거품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5만 원 이상에서 이거를 매수하신 분들은 아마 골탕을 좀 먹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더 올라가더라도 추격하지 말아라. 그 습관 들이면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에 또 희망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현물 파생 매매 복귀인데요. 바로 인터파크 홀딩스입니다. 3,600원에 매수 사인 내고 나서 최대 12.9% 이제 올라갔는데 뭐 크게 올라간 건 없어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냐? 1월 7일 신년 특집 일요일 무료 방송에서 제가 조언했던 내용입니다. 역시 이것도 다 증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일요일 밤에 무료 방송할 때 최대한 참여하라고요. 그때 제가 어떻게 보면 9시 방송보다 더 많은 정보와 팁을 드려요. 왜? 인터넷 방송이니까 제가 부담이 없잖아요. 아무래도 이 정기 방송 시간에는 제가 이 수위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터넷 방송은 제가 좀 편안하다는 거죠. 그때 뭐라고 얘기했었냐? 1월 중순에 반드시 재매수하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중요한 표현이죠. 근데 1월 15일에 최저가를 기록했어요. 거짓말처럼 그랬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인터파크 홀딩스. 보시면은 제가 1월 7일에 뭐라 그랬냐. 1월 중순에 잡아라. 1월 중순에 저점이 될 것 같으니까 잡으라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정말로 거짓말처럼 이날이 1월 15일이었습니다. 딱 중순이잖아요. 한 달의 중간 아닙니까? 거짓말처럼 최저점 기록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틀 뒤부터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현재 약간 올라가는 상태인데 자, 그럼 이 종목이 왜 가치가 있느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다 설명드리면 이제 또 저의 분석 노하우가 유출되니까 다 말씀 못 드리겠고, 저는 종목을 분석할 때 한 5가지 요소를 파악합니다. 5가지. 근데 어떤 거는 뭐 한 2가지. 어떤 거는 만에 한 4가지 정도를 만족해요. 근데 이거는 5가지를 다 만족해요. 저는 결과를 떠나서 이 종목이 간다고 확신합니다.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곡이나 변수가 나오면은 예상과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종목 간다고 확신해요. 왜? 제가 생각하는 그 5가지의 어떤 추천 요소를 다 갖고 있어요. 거의 완벽해요. 그래서 추천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팁을 말씀드린다면 일단 절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게 바로 평택촌놈 적정주가인데 좀 보세요. 화면 보이십니까? 인터파크 홀딩스. 적정주가 얼마 나오죠? 35,200원.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적정주가 대비 현재가는 8.7분의 1밖에 안 돼요. 8.7분의 1. 엄청 저평가됐죠? 그리고 15일에 저점으로 환산한다면 9.8분의 1이에요. 너무 저평가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4개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좀 생략하겠고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뭐 알려드리지 않으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너무 완벽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왜 이거 말씀드리냐. 어차피 이 종목 뭐 이미 다 아는 얘기니까 할게요. 11월 강연에 추천주였잖아요. 좀 고생했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결국 이 종목도 크린앤사이언스처럼 될 거라 그랬잖아요. 역시 크린앤사이언스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크린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작년 6월이었어요. 추천하면서 더 내려가더라도 추가하면서 단가를 낮춰라. 그래서 더 내려가면 추가했다가 일부 매도하고 단가 낮추고 또 추가했다 일부 매도하고 단가 낮추고 엄청난 대박이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상승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종목이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처럼 불안하게 거품 논란도 없다. 그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제가 그 평균가 낸 거에서 186%가 갔어요. 시간은 물론 걸렸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크린앤사이언스는 어떤 그 상승의 어떤 크기보다는 확률을 더 생각한 거예요. 인터파크 홀딩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크린앤사이언스처럼 된다 그랬어요. 조정 받더라도 갈 거다. 자, 보세요.
어떻습니까? 제가 언급하고 나서 11월에 언급했거든요. 좀 더 내려갔어요. 11월에 언급하고 나서 좀 더 내려갔지만 평균 단가 낮추신 분들은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봐야 10% 더 내려간 거예요. 아주 많이 내려간 것도 아니에요. 저는 워낙 저점 매수 사인을 내는 편이기 때문에 저한테 10% 더 내려간 거는 굉장히 많이 내려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어쨌든 이 종목은 그동안 그 강연에서 들었던 분들, 중기 투자 하시는 분들, 신규 매수하신 분들 계속해서 눈여겨보자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을 주식 선물로 제가 평균 35만 7,500원에 매도 홀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가 기준으로 최대 평가액이 191%까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매도한 가격에서 19%가 빠지면 레버리지가 10배이기 때문에 190%는 얘기 평가액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나왔었고 이거는 제가 다음 주 중에 뭐 단기로 청산을 하던가 아니면 좀 더 끌고 가던가 고민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이걸 최소한 200% 정도 봤어요. 평가액을. 근데 벌써 뭐 180, 90 나오니까 좀 욕심이 좀 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평택천을 아카데미는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하는데 어차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뭘 참고하셔야 되느냐. 코스닥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 그리고 인터파크홀딩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의 상승세로 코스닥 지수를 또 뒷받침해줬던 제약바이오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안에서 대장주인 셀트리온에 대한 분석을 조금 더 심도적으로 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오늘의 매매 내용에 대해서는 인터파크홀딩스 강연회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종목이었죠. 오늘장에까지 최대 12.9%까지 상승했다라는 점 복귀 내용도 전달을 도와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이제 이틀밖에 남지가 않았는데요. 온라인 생방송입니다. 아카데미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 들어오셔서 공지사항 참고하셔도 좋고요. 1577-7451로 문의사항 주셔도 저희가 문의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카데미는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도 풀어봤고요. 이어서 시황 분석 더욱더 중점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좀 급락했는데요. 자, 대표님, 일단은 코스피 지수 어제 간밤에 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폭의 상승세로만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도와 기관의 매수로 강보한 마감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전망을 한다 그러면 횡보세가 예상됩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서 치고 가기도 어렵고요. 그렇다고 급락할 것 같지도 않고 속된 말로 그런 표현이 있죠. 찌글찌글하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셀트리온 삼형제와 제약업종 하락으로 2%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추가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니까 실감이 안 나죠. 2%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코스피가 2,500포인트잖아요. 그럼 2% 하락이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코스피로 환산한다 그러면 50포인트가 하락한 거죠. 굉장히 많이 하락한 거예요. 여러분, 코스피에서 50포인트 하락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락 많이 했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지수가 절대 지수가 좀 낮다 보니까 2%가 오늘 많이 빠진 거 아니야 이런데 이거 많이 빠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무라증권, 도이치방크 적정 주가 그러니까 이제 목표 주가를 굉장히 낮췄죠. 저는 더 낮아요. 그래서 현재 어쨌든 제약바이오의 그 후유증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시황 분석 더욱더 중점적으로 도와드렸습니다. 앞서서 코스닥 지수에 대한 부분은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에 대해서 조정이 나와야 한다라는 부분과 하방 쪽으로 조금 더 열려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횡보세가 전망이 되는 만큼 다음 주 시장도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황 분석까지 탄탄하게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NHN 엔터테인먼트가 올라왔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투자 검토 소식에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하나투어가 올라왔습니다. 인천공항의 제2터미널 개장 수혜로 신고가 기록했다라는 소식이네요.
네, 첫 번째 이슈는 NHN 엔터테인먼트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일단 암호화폐 거래소 투자 검토 소식, 검토만 해도 이렇게 장 초반부터 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요, 장 초반 급등세를 좀 반납을 하면서 1.31% 상승세만 지켜냅니다. 77,6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자, 일단 NHN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작년에 여름의 고점이 8만 원대 중반대였고 다시 그 가격대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밀렸잖아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마도 검토는 그전에 했을 거예요. 뉴스가 오늘 나온 거죠. 오늘 이제 음봉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유지 않은 매도 후 관망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매물대 딱 걸려 있어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추격을 금지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런 소식과 함께 좀 반영이 된 느낌입니다. 일단 보유자는 매도 후 관망에 대한 의견이고요. 현재 구간에서 미보유자는 추격 매수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입니다. 하나투어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앞서서 인천공항의 제2터미널 개장 소식을 들려줬는데 이 개장이 어떤 종목의 수혜로 가느냐 바로 여행주로 좀 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요. 종가 확인하면 오늘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이네요. 자, 일단 하나투어 오늘 11만 8,50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오늘 최고가는 12만 2,500원까지 기록을 한 이후에 좀 밀린 상황입니다, 대표님. 네, 저는 여행주에 대해서 뭐 부정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투어는 너무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적정 주가 3만 원이 안 되는데 현재 가격대가 어때요? 꽤 높죠? 그리고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장 수혜라는데 저는 약간 그 이유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행주 같은 경우는 국가 경제 발전과 연동합니다. 무슨 얘기냐? 아마도 그 지금 50대, 60대 분들 아실 겁니다. 30년 전만 해도 해외여행 고사하고 국내 여행 가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 그 소득 수준에서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편안하게 가잖아요. 국가 경제 발전과 연동하는 게 어떤 그 여행주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뭐 환율 문제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무슨 얘기냐? 인천공항 제2터미널이 개장을 아무리 해도 3터미널을 개장해도 국가 경제가 안 좋으면 여행 안 갑니다. 못 가요. 반대로 저거 없어도 가려면 얼마든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거 가지고 저거를 무슨 뭐 재료가 되고 호재가 된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매도 후에 조정 확실히 받으면 재매수 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투어 일단 이슈 분석으로는 이런 개장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지만 대표님의 분석으로는 직접적인 수혜는 좀 연결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하나투어는요.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요. 매도 후 재매수 의견이셨고 미보유자는 관망 포지션 정리 도와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은 하나투어와 NHN 엔터테인먼트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심 종목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평택촌룸의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삼성 SDI 올라왔고요. 두 번째 관심 종목 확인됩니다. 캠트로닉스가 올라왔네요. 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삼성 SDI가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삼성 SDI는 6% 넘게 빠졌네요. 6.42% 빠진 20만 4천 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삼성 SDI 작년 연말까지도 좀 상승으로 계속해서 이어왔었던 상황이고 23만 4천 원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흐름은 좀 고점에서 좀 점차 밀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보유자는 반등시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인데요. 저는 어차피 이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좀 부정적이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제가 삼성 SDI에 대해서는 22만 원 이상에서 계속 매도하라 그랬어요. 최근에도 한번 반등 나왔었죠. 물론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랄까요, 좀 이렇게 전망이 단기적으로 좀 부정적이다. 그래서 매도하라 그랬었는데 결국 다시 내려가죠. 그래서 매도하셨던 분들은 확실하게 더 조정받는 거 기다리시길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들은 관망이 좋다. 그리고 왜 이 종목은 제가 눈여겨보냐면 제가 대학생 시절에 이거를 장기 투자했었어요. 그 당시 이름이 삼성 전관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삼성 SDI로 바뀌었는데 벌써 한 5, 6년 됐죠. 꽤 흘렀는데 어쨌든 이 종목은
기업 자체는 문제는 없어요. 왜? 어차피 삼성 계열사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든 삼성 계열사 중에서 전기전자, IT에 있는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매수만 터무니없이 하지 않으면은 크게 손실 볼 일은 없어요. 그래서 삼성그룹주를 볼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삼성그룹주 자체가 다 좋아요. 사실은 뭐 우리나라 그 최고의 그룹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굳이 하신다면 IT 쪽만 하세요. 왜 그러냐면 다른 쪽은 굉장히 뭐랄까요, 좀 변수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삼성 SDI는 단기적으로는 좀 불리하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 SDI 좀 큰 폭의 하락이 이어졌었습니다. 고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보유자에 대한 부분은요, 일단 반등 시 매도 의견이셨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망, 그리고 이전에 미리 좀 매도를 하셨던 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까지 정리 도와드립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관심 종목 만나보시죠. 두 번째 관심 종목은요, 캠트로닉스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오늘 캠트로닉스 먼저 종가 확인할게요. 자, 오늘은 4.59% 전일 이어서 오늘도 상승하면서 7,7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저점 작년 말에 5,400원에서 지금의 가격대까지 좀 단숨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사실 좀 억울한 종목이에요. 저는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안 가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정주가 17,700원짜리고요.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하세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매수하시고요. 왜 그러냐?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했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실전에서 저는 이 종목을 이 박스권일 때 추천했어요. 했다가 대충 번전해서 그냥 매도하거나 약간 뭐 수익 나고 매도했습니다. 왜 그러냐? 너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관심을 안 뒀는데 연초에 보니까 갑자기 급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연말 저점 찍고 계속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은 괜찮아요. 개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도 후에 재매수가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도 윗꼬리가 달렸고 이게 엄청난 어떤 거래가 터지지 않는다면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속대머리를 몰렸던 분들은 이번에 매도하시고 조정받고 다시 재매수하시고요. 없는 분들은 지금 추격하지 마세요. 결과를 따라서 추격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요거 보시면서 캠트로닉스가 언제 이렇게 떨어졌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네? 그러면 한번 적당히 들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캠트로닉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보유자는요, 매도 후 재매수 의견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현재 가격대에서 좀 조정 시 매수 접근에 대한 의견 정리를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관심 종목까지 여러분들에게 시장 분석 내용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에 대한 상담 내용 이번 시간을 통해서 대표님이 꼼꼼하게 풀어주시는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더욱더 특별하게 이번 주가 좀 첫 번째 이벤트 날입니다. 그동안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신 시청자분들 중에 두 분을 추첨을 통해서 뽑아서 아카데미 시청권을 드리니까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 그 추천자가 어떤 분이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문자부터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은요, 끝자리 1684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이화 공영을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5,300원에 비중 20%. 오래 기다려도 올라오지 않네요. 도와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화 공영 같은 경우에는요,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4,570원 마감이 됐네요. 자, 오늘의 종가가 4,570원인데 일단 5,000원대 초반대 매수인데요. 대표님, 좀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올해라고 하는 어떤 시간 개념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가격대에 매수하셨다면 12월, 10월, 8월 이렇거든요. 그 가격대 걸린 게. 그래서 그 올해라는 게 한 달인지 뭐 6개월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생 좀 하시고 계시고요.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하세요. 이거는 뭐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수하고 연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수가 조정받아도 크게 위험하지는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쉽다면 주식 투자 기초 교육이 필요한 분이에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언제 매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도 걸리고요. 계속 걸려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생을 좀 하고 계시는데 너무 뭐 걱정을 하지 마세요. 저점은 찍은 것 같습니다. 다만 왜 주식투자 기초교육이 필요하냐고 설명하냐면은 동그라미 구간 어딜 봐도 이건 추격 매수거든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쨌든 제가 하는 아카데미를 통해서 일회성 교육을 받든 아니면 뭐 장중방송을 통해서 교육과 훈련을 받든 받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렇게 대충 매수해서 수익 나면 다음에 또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이 바닥에 언젠가 사라지면 저 같은 사람 절대 안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로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예요. 19년째 주식 전공하고 있고요. 18년째 방송 출연과 인터넷 방송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계 최장 인터넷 방송 진행자예요. 그 기간에 저는 한 번도 불법이나 부정을 저지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누구보다도 노하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정확하게 30년째예요. 딱 말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사람 스타일 보면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쉽게 실패하지 않는 방법,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수익 내는 방법, 이걸 좀 알려줄 수가 있다는 거죠. 진짜 고수는 뭔지 아세요? 단기에 큰 수익 내는 게 아니에요. 5년이고 10년이고 15년이고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인 수익 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고수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분은 보유하자. 그리고 주식 투자 기초 이걸 꼭 받아달라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오래 기다리셨을 것도 같은데 현재 구간에서는 좀 중기에 대한 보유 의견이십니다. 현실적으로 좀 보유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유하시면서 그 안에 주식 투자 교육을 탄탄하게 받으시면서 다음 매매에 대해서는 현명하고 좋은 수익으로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2759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평촌님, 다우데이터를 매수가 1,400원의 비중 20%입니다. 중장기 보유 가능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자, 오늘장 먼저 다우데이터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 1.24% 상승한 12,25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다우데이터 지금 현재 수익권에 계시기도 하고요. 만원권에서 지금까지 정말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대표님, 중장기 좀 가능할까요? 네, 아주 잘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엄지손가락 드는 건 처음일걸요? 아주 잘하셨어요. 중장기 찬성하고요. 평택촌농 기술특허 적정주가 대비로는 절대 저평가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제가 항상 엄청나게 저평가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다우그룹주가 은근히 실속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키움증권, 다 이게 다우그룹주예요. 그래서 다우데이터는 사실 너무 억울하거든요.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평택촌농 기술특허 적정주가 보세요. 다우데이터. 제가 뭐 끝까지 치진 않았지만 아래 나와 있죠. 자, 얼마입니까? 146,900원이에요. 적정주가가. 엄청나게 저평가돼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뭐라 그랬죠? 이거는 속된 말로 묻어두면 언제 가도 간다. 관심 갖자. 근데 이분이 1,400원에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청자가 이런 분 같아요. 제 방송 계속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다우데이터가 엄청나게 저평가됐다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기술적으로 언제 들어갈까 하다가 잘 들어간 거죠.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뭐 현재 평가 이게 약 한 17, 8% 날 건데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요. 그냥 1,500원까지 빌리면 그냥 던지세요. 뭐 본전보다 100원 높으니까 최소한 수수료 빼도 손해 안 보거든요. 그게 아니면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고요. 왜? 너무 저평가돼 있다는 거예요. 146,900원. 자, 좀 더 차트 보실까요?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조정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워낙 저평가됐기 때문에 이건 뭐 저는 전혀 걱정 안 하고요. 지금도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이쪽 기술주 계통에서 이렇게 저평가된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우데이터는 어떻게 하시느냐? 있는 분은 홀딩 하시고요. 없는 분들은 그럼 여기서 따라잡냐? 아니죠. 그건 추격 매수고요. 여기서 조정 받으면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대표님의 엄지를 거의 처음 본 것 같은데, 다우데이터에 대한 부분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현재 구간 수익 구간이신데, 일단 중장기 여쭤보셨잖아요. 중장기에 대해서는 끌고 가셔도 좋다라는 찬성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좀 홀딩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적정 주가 확인했을 때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인 만큼 홀딩에 대한 의견 지속적으로 보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 끝자리 0584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아이센스를 매수가 28,750원에 비중 20% 목표가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주셨네요. 자, 오늘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0.18% 강보합권이고요. 28,3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거의 매수가 근처이신 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저점이 2만 원대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대표님. 네, 뭐 별도의 목표가는 없고요. 손절 마이너스 5%와 수익 플러스 10% 단기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합리적인 추격 매수를 하셨어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셨거든요. 절대로 잘한 거 아닙니다, 이거. 간다고 해서 이거 칭찬받지 못해요. 매수하신 날 최고가보다 100원 차이로 따라잡은 거예요. 그 전에 뭐 했냐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가기 전에 잡던가, 그 실력이 없으면 최소한 반등하는 거 보고 눌림목에서 잡던가. 무슨 얘기냐?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잡았다. 여기서 잡았다. 이건 뭘까요? 예측 매매입니다. 왜? 하락하는 추세에서 저점이 어딘지 모르고 일단은 한번 몸을 걸고 한 겁니다. 예측 매매는 장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냐? 어디가 바닥인지 몰라요. 근데 장점은 잘 말하면 최저가 매수합니다. 이게 바로 어떤 특성이고요. 그러면 확인 매매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자, 반등 나오고 나서 여기서 눌림목에서 잡는 거죠. 여기서 눌림목에서 잡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확인 매수입니다. 무슨 얘기냐? 확인 매매는 예측 매매보다 약간 높게 잡는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죠. 추세를 보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측 매매와 확인 매매를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있다 그러면 난 이 종목을 예측 매매를 좀 위험하지만 지금 들어갈까? 아니면 약간 더 비싸더라도 추세를 보면서 확인 매매로 들어갈까? 항상 고민하셔야 되는데, 자, 동그라미 구간 어떻죠? 이건 추격 매수예요.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명심하세요. 제가 얼마든지 눌림목 매수, 바닥권 매수하는 방법 다 알려드리니까 그대로 하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이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기적으로 대응해달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 접근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셨고요. 손절 마이너스 5%, 수익은 10%에 대한 매도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 끝자리 3942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S맥을 매수가 1295원에 비중은 50%,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 S맥에 대한 먼저 종가 흐름 확인할게요. S맥은 오늘장 1.17% 빠졌습니다. 1270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1295원에 매수를 했고, S맥의 차트를 보면은 최근 흐름, 이게 횡보를 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톡톡 칠 때가 있네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손절 마이너스 5%와 수익 10% 단기 매매해 주시고요. 상담 종목에 대해서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한 시간을 배분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전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길게 설명할 종목은 길게 하고요. 그럴 필요가 없다 싶으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맥은요, 단기 매매 접근으로 좀 접근하시라라는 의견과, 그리고 손절 마이너스 5%, 수익은 목표가 여쭤보셨잖아요. 10%에 대한 의견 함께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끝자리 1439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두산마켓을 매수가 36,000원에 비중 40%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두산마켓 오랜만에 좀 올라온 종목인 것 같은데요. 오늘장은요, 0.42% 약보합권으로 35,650원 마감이 됐습니다. 36,000원대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소폭의 손실 구간이십니다, 대표님. 네, 두산마켓 이 종목은 크게 급등락되진 않아요. 이번에는 이제 손절 5%, 수익 10% 매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종목은 사실 직장인용으로 좋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이거 왜 이렇게 밀렸지? 그러면 들어가셔서 편안하게 한 10%씩 내시고요.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갔다 싶으면 따라잡지 마세요. 왜 그러냐? 이거는 성장주라고 하기에는 어떤 그 미래 전망이 굉장히 기대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가치주라고 하기에도 완전히 저평가된 그것도 아니거든요. 현재 물론 이제 적정주가 대비로는 저평가돼 있긴 해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우데이터, 인터파크홀딩스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건 저평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직장인들이 가볍게 그냥 단기 매매하실 때 그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삼각퀴 같은 경우에 직장인들이 좀 가볍게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으로 또 다른 설명을 또 덧붙여 주셨고요. 일단 가지고 계신 분, 지금 저희 쪽에 문자 주신 분에 대해서는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10%, 매도 의견까지 대응 전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도 바로 이어갈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1149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코스맥스를 매수가 127,500원에 비중 30%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셨네요. 자, 오늘장 먼저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3.08%가 오릅니다. 13만 4천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단기 흐름 추세도 좀 좋아 보이는데요. 일단 수익권에 계시네요, 대표님. 네, 본전 또는 플러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 하시기 바라겠고요. 고평가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건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이렇게 뭐 탄력적인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도적인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맥스 일단 좀 가볍게 접근을 하시라라는 의견이시고, 워낙 이전에 화장품주 업종에 대한 부분은 좀 고평가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본전 또는 10% 목표가 매도 후 재매수 의견 전달 도와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상담 또 도와드릴게요. 자, 다음 문자는 끝자리 8466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유한 양행을 매수가 22만 원에 비중 20% 진단을 원하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유한양행 흐름 확인할게요. 자, 유한양행은 오늘 22만 2천 원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자, 지금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 분이십니다. 오늘은 유한양이 좀 빠졌는데요.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정말 좋은 기업이죠. 적정 주가는 현재가랑 비슷합니다. 근데 본전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세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번에 제약바이오가 조정을 받으면 연동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좀 무거운 편이에요. 어쨌든 유한양행 기업은 참 좋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기술적으로만 분석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한양행 참 좋은 기업이다라는 그런 평가와 함께 일단 본전 매도 후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 좀 노려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립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1881님 보내신 문자고요. 경보제약을 매수가 18,000원에 비중 40%, 1년 6개월 보유 중인데 갈아타야 할까요? 종목 교체에 대한 부분 좀 여쭤보셨습니다. 자, 오늘 경보제약 흐름을 보면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13,8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제약주들이 최근에 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요. 일단 경보제약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꽤 높으시네요. 절반 매도 후에 절반만 보유하시고요. 다 던지긴 좀 억울하죠.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홀딩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갖고 있기에도 좀 답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좀 불안하니까. 그리고 이분은 어차피 내려가도 안 던질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홀딩했는데 던지시겠어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개인이 실패하는 4가지 특징이 있다고요. 첫 번째, 추격 매수한다. 두 번째, 손절 안 한다. 세 번째, 항상 주식 비중 100%다. 네 번째, 1년 내내 항상 돈 벌려고 덤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정반대로 하세요. 추격 매수 안 하고요. 손절가 칼같이 지켜주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요, 매수하면 금방 손절가 오는데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 그래야지 악착같이 저점 매수 하려고 마인드가 잡히거든요. 그리고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조절해야 됩니다. 밀당을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맨날 100%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년 내내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좋을 때 확실하게 베팅하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 당시 매수 자체가 그렇게 문제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 당시는. 근데 엄청나게 밀릴 때까지 홀딩을 했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시간대로 낭비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요? 한 1년이나 3년 만에 본전이 와요? 그럼 본전이다?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은 거, 건강 무너진 거 생각 안 합니까? 그거 손해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주식 투자는 수단이다. 돈 벌려고 하는 거다.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내가 행복하려고,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고생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역시 기초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방송 계속 보시면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저한테 교육을 받으세요. 저는 장담합니다. 저보다 이 주식 투자 교육 잘 시킬 사람 대한민국에 없어요.
있으면 저한테 소개시켜 주세요. 전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닥에서 활동을 언제까지 할지 저도 몰라요. 길게 할 생각이 없어요, 저는요. 왜? 저도 실속 차려야 되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봉사활동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제가 많이 활동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꼭 많은 교육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경보제약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40%인데요. 절반의 비중을 좀 덜어내시고 절반의 비중만 좀 보유하시면서 끌고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에도 진심 어린 조언까지 또 덧붙여주셨고 앞으로 주식 교육에 대해서 좀 탄탄하게 싸우신 다음에 현명한 매매로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7754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우진을 매수가 5,400원에 비중 15%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우진 먼저 흐름을 확인합니다. 오늘은 4,925원에 마감이 됐네요. 연말에도 최저점을 기록을 했고 또 같은 선상에서 좀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님. 네, 현실적인 주기 보유하시고요. 신저가 이탈 시 추가 매수 한번 해보세요. 적정주가 대비 너무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여기에요. 내려갔다고 무조건 야단치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이분은 어떻게 한 거냐. 예측 매매한 거예요. 다만 하나 관가한 게 있죠. 예측 매매로 들어갈 때는 손절가 5% 해야 돼요. 왜?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거든요. 일반적인 눌림목 매매는 손절가 10%가 맞는데 예측 매매할 때는 5% 비율을 무조건 던져야 되는데 그걸 모르신 거죠. 던지고 다시 밑에 잡아도 금방 평가이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이렇게 대응해달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진 같은 경우 현재 손실 구간이십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좀 중기 보유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끌고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신저가 다시 또 이탈 시에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조언 드렸습니다. 비중을 좀 추가하셔서 평단가 좀 낮춰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립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0754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이번에도 좀 제약주가 올라왔습니다. 환인제약이고요. 매수가는 27,000원에 비중 20%. 매도가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환인제약 확인합니다. 자, 환인제약은 오늘 0.42% 빠진 가격대죠. 23,9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환인제약 같은 경우에는 28,000원 최고가 좀 큰 변동성을 보인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3,000원대면은 고점에서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네,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재매수하세요. 이분은 제 방송을 본 지 얼마 안 된 분입니다. 제 방송을 제대로 봤다면 절대 이렇게 매수 안 합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거든요.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도박 같은 매매를 하는 거예요. 저기서 매수해서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가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결과를 따라서 저건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상승 추세형의 종목은 어떻게 하라고요? 21선 아래에서 매수하라 그랬죠. 자, 이 구간부터 상승 추세입니다. 61선 파란색이 121선 빨간색을 돌파하고 나서 이때부터 상승 추세가 된 거거든요. 이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21선 이탈할 때 이때가 눌림목이다. 검은색 21선이요. 계속 왔어요. 끊임없이 왔다는 거죠. 그때는 뭐 하다가 저렇게 지금 뒤늦게 마치 조급종 환자처럼 따라잡냐고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 룰대로만 하셔도 최소한 여러분들이 터무니없이 실패하지 않으니까 꼭 그 기준대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인제약 같은 경우에는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에서 매도 후 재매수에 대한 시도 의견까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들어보기로 하겠고요. 저희가 이번 주부터 공지를 해드린 내용입니다. 오늘 평택촌업 아카데미 특별 이벤트 발표 날인데요. 오늘 이벤트에 당첨자 두 분을 먼저 화면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벤트 당첨자 발표입니다. 두 분이 선정이 되셨죠? 첫 번째 시청자분은 코렌에 대해서 상담 내용을 좀 접수를 해주신 분이고요. 끝자리 6884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첨자분은요, 파워로직스 접수해주셨고요. 5941님이 당첨이 되셨네요. 네, 첫 번째 이벤트 발표 날인 만큼 두 분 정말 축하드리고요. 대표님께도 한 말씀 들어볼게요. 어떤 혜택이 간다고 그랬죠, 대표님? 네, 이분들은 평택촌업 아카데미 생방송 참여는 안 되지만 다시 보기를 시청권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꼭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주식 투자 초보자가 저를 만나서 교육 훈련을 받는다.
엄청난 행운이에요. 지금 모를 겁니다. 5년, 10년이 지났을 때 내가 그때 평택촌을 만난 게 인생의 행운이었다. 이걸 느낄 겁니다. 그리고 노후가 달라질 겁니다. 개인 투자자는 성공하는 사람이 극소수거든요. 저한테 교육 훈련을 받으시면 그 성공하는 극소수의 개인 투자자가 됩니다. 저는 확신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매주 2명씩 선정해 드리니까 상담도 받고 메리트도 얻고 좋으니까 계속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추첨되신, 당첨되신 6884님과 5941님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 두 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연락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월요일에 좀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상담 내용과 그리고 시장 분석 도와드렸는데요.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 함께해 주신 정호영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평택촌놈 정석투자 일주일 동안 저희가 꽉꽉 채워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대표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